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님의 소식을 듣다 보면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햇살이 유독 더 따뜻하게 느껴지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는 히어로를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우주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끔 태양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추운 날씨가 꽝꽝 얼어붙은 경제만큼이나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모든 분들이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저 햇빛이 없었다면 이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임영웅이란 가수의 존재가 많은 분들의 황혼기에 또는 중년기에 또는 노년기에 만나게 되어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혹독하고 추웠던 인생이라는 계절을 지나 이제는 임영웅이라는 햇빛을 만나 그 따뜻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내일은 태양이 뜬다 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임영웅이란 가수가 있기에 노래를 듣고 잊어버리고 그 가수를 생각하며 덕질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 역시 저보다 나이가 어린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면을 해서 실물을 봤을 때 정말 형 동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타라는 존재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의젓하고 어른스럽고 이런 실질적인 인간미를 떠나서 스타라는 존재 자체가 팬들에게 있어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느끼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친절에 깜짝 놀랐다. 아이돌 팬들 묵혀왔던 공문까지 터져버리고 말았다. 쭉 보니까 임영웅 콘서트 현장에 보호자로 온 젊은 여자들이 모두 놀라버린 바로 그 부스다. 자, 아시다시피 가수 임영웅님의 콘서트 분실 티켓 재발행 부스 사진과 함께 이 글은 2만 건이 넘게 공유가 되며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 부모님을 모시고 공연장에 온 아이돌 팬들 대부분이 자녀들이었기 때문인데요. 티켓 발행 가능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27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팬들을 위해서 티켓을 분실했으면 내가 티켓을 구매했어도 콘서트를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발행을 해주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가족 대기소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배려로 호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아이돌 콘서트에서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대박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쭉 보면은 아이돌 팬 대우의 논란이 굉장히 일었었던 적이 있어요. 임영웅 콘서트의 친절은 아이돌 팬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불친절한 대우에 대해 공분을 터뜨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팬들은 콘서트 입장 시 신분 확인, 몸 수색 과정에서 인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라며 묵혀왔던 증언을 잇따라 분출했던 거죠. 청소년 팬 역시 5년 전에 콘서트 팬미팅을 위해서 입장을 하기 위하여 학생증을 냈는데 그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직원이 위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됐고 담임 선생님의 번호를 받아 확인 전화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통화를 했음에도 선생님도 섭외한 사람 아니냐? 저번 주 급식 뭐 먹었냐? 교가를 한번 불러봐라.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20살이 됐던 이태현 씨 역시 신분증 사진과 안 닮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말해봐라. 또 살짝 버벅대니까 이거 본인 아니네.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만약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난리 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휠체어를 탑승한 장애인분도 콘서트 티켓을 타인에게 양도받았었는데
공연장 입장을 거부당하고 직원이 눈앞에서 티켓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검사도 심하게 하지 않을 때라서 티켓을 양도 받고도 그냥 들어갔는데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본인이 맞냐? 라는 직원 질문에 걸리게 됐고 그 직원이 눈앞에서 티켓을 찢어버릴 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가 얼마나 아이돌 팬덤에게 있어서 정말 팬들을 많이 배려했구나. 저 정도까지 배려할 수 있는 건가? 감탄과 부러움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콘서트 시스템에 감동을 받은 영웅시대와 그들의 자녀였던 아이돌 팬덤들도 함께 부모님과 콘서트를 관람하기 시작했고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입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지도와 입지는 더더욱 거대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상의 조회수로도 드러나죠. 많은 분들이 입덕곡 중에 하나인 탑2죠. 바램이냐 배신자냐 이렇게 두 곡으로 나뉘는 바로 그 바램 커버 영상이 1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2017년도 임영웅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노래인데 이제는 1000만 뷰를 넘어서서 16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조회수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 수호천사님들이 만들어내시는 초대박 결과다.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영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실력을 한눈에 알아본 장윤정의 귀신 같은 촉, 6년 전에 올라왔었던 판타스틱 듀오 영상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다. 자, 노래의 감성을 살리면서 자신만의 구성진 가락을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당시에도 평가를 받았던 풋풋한 청년의 임영웅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임영웅님의 재능을 가늠하게 해주는 희귀 영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118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홍대 카페에서 당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었던 영웅님입니다. 가수 남진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구수한 트로트 한 구절을 뽑았고 날카로운 촉을 가지고 있었던 장윤정 씨가 임영웅의 실력이 범상치 않다. 그러면서 이수영 씨의 대표곡 그레이스를 경쟁자들과 불렀고 결국 이수영을 메인으로 각 참가자가 각자의 파트를 맡는 와중에 임영웅님의 파트가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미스터 트롯으로 성공한 이후에도 이수영 씨와 함께 임영웅님이 듀엣 무대를 가시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위상은 이수영 씨도 대단한 가수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역사를 새롭게 이어받아서 아예 그 단위와 그 위상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수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아직 콘서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살짝 기간이 늘어지고 있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끝났다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콘서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워나갈 우리 임영웅님의 콘서트 기록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소씨가 전달드릴 깜짝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직접 만나서 볼에 키스까지 받은 사연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굉장하죠?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이냐? 아닙니다. 임영웅님이 한 공원에 등장을 해서 현장에 있었던 영웅시대 분들에게 볼뽀뽀를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냐? 자, 히어로 가든이라는 곳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공원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자, 이 히어로 가든에서 임영웅님이 게릴라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게릴라 이벤트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지만 또 이것이 암암리에 소문이 번져서 이 현장을 찾은 영웅시대 분들이 꽤 많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릴라성은 우리가 과거에 임영웅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산타클로스 모습으로 등장했었던 컨텐츠 기억나십니까? 그때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됐죠? 선물을 주고 하는 모습이 다 담겨서 아시다시피 웅산타가 되어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개가 됐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요때의 챌린지 이벤트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히어로 가든에 등장한 임영웅님이 요 보면은 히어로 가든 가는 곳이 서울대공원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렇게 부스가 있고 여기 안에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서 있는 영웅시대 분들 앞으로 지나가던 임영웅님의 찰나의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씨도 함께 했어요. 소씨가 요렇게 서울대공원 앞에 있는 요 계단에서 임영웅님을 찍고 있는데 이때 영웅시대 분이 딱 한 분, 굿즈 후드를 입은 분이 옆에서 아이고 어떡해 영웅이가 이쪽으로 온다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제가 옆에 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웅님이 여기를 뺑 돌아서 오는데 요 산타클로스 웅산타테처럼 카메라로 무언가를 촬영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가 혼자 서 계시는 발을 동동 구르는 영웅시대 분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씩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이 건물 안에 있었던 어디서 나타난지도 알 수 없는 한 4-5분 되는 어머님들이 우르르 나와서 와 임영웅이다 라고 외칩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찍고 있었죠. 대박이다. 이거 대박 사건이다. 그렇게 게릴라성으로 임영웅님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이 났던 임영웅님은 양팔을 벌리면서 제 쪽으로 다가옵니다. 함께 서 있었던 영웅시대 분들에게 그리고 저를 포함한 4-5분을 모두 다 한 번에 안아주고 갑작스럽게 임영웅님이 너무나 신이 났는지 한 분씩 볼에 키스를 해주고 저 역시 볼에 키스를 받았습니다. 이 볼에 묻은 그 입술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야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임영웅님 이제 손을 흔들면서 여기에서 볼키스를 따뜻하게 해주고 쫙 지나갔어요. 전 여기에서 벙쪄 있다가 사실 임영웅님이 저에게 볼키스를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신나서 영웅아 나도 사랑해 라면서 임영웅님 볼에 키스를 했단 말이죠. 미친놈이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볼키스 받으시면 저랑 똑같이 행동하실 겁니다. 영웅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영웅아 사랑해 이러면서 볼뽀뽀를 한 거죠. 미친놈이었지만 누구나 미친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찍고 임영웅님이 이쪽으로 갔는데 자, 그 장면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잖아요. 이거 대박이다. 그런데 아무리 핸드폰을 뒤져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볼키스라는 그 모든 모습을 담았는데 없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아 미치겠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핸드폰을 계속 뒤지다가 잠에서 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장난해요 소시라고 하실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깨보니 꿈이었어요. 근데 정말 리얼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저 두툼한 입술이 볼에 닿는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굉장히 소름 돋고 징그러울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다. 근데 왜 핸드폰을 아무리 뒤져도 그 영상이 없나 생각을 해봤더니 깨보니 꿈이었네요. 깨자마자 첫 마디가 젠장이었습니다. 아 젠장. 그렇게 리얼하고 그렇게 신났고 영웅시대 분들과 다 같이 임영웅님과 함께 얼싸안고 이렇게 볼키스까지 받았는데 깨보니 꿈이라니. 와 이게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임영웅님 꿈을 꾼 게 벌써 한 4번 되거든요. 그걸 다 우리 소천사님들한테 몇 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엔 진짜였단 말이죠. 진짜였거든요.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서울대공원에 위치한 요 광장까지도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여기 서 있었다니까요. 영웅시대 분들하고 함께 포옹하고 볼키스. 근데 그게 꿈이었다라는 걸 깨자마자 느꼈을 때 첫 마디가 젠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요번에 아마 임영웅님을 특히 축구 게릴라 이벤트 때 보고 와서 제가 더 그런 꿈을 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 리얼해서 우리 소천사님들한테 좀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이 골프 삼매경에 빠져서
골프 치는 모습이 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시겠지만, 자, 실제로 SNS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골프하는 모습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공을 탁 때렸고, 저 멀리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임영웅님이 얼마나 장타인지 공이 맞자마자 쫙 뻗어나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진에도 정체가 있었습니다. 임영웅님인 줄 알았는데 임영웅님이 아니라 한 팬분이 이걸 재밌게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요번에 오빠는 골프스타라는 노래를 콘서트에서 임영웅님이 불러서 원곡자분도 굉장히 감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임영웅님이 골프를 하면 이렇게 장타일 것 같다. 근데 또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머리 스타일도 좀 길고 모자를 뒤로 쓴 모습도 뭔가 임영웅님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저도 처음에 진짜 영웅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팬분이 만든 영상이었다. 근데 뭐 워낙 운동신경이 좋으니 실제로 우리 아티스트가 이 정도의 골프 장타를 저는 치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꿈을 꾼 것과 똑같이 임영웅님을 생각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으세요. 저는 뭐 갖다 댈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쳐나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임영웅님이 또 조만간 어떤 이벤트를 할지 모르고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가 이제 금방 코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수호 씨의 영상을 듣다 보시면 그 시간이 빛의 속도로 가는데 더욱더 빨리 흘러갈 또 다른 내용들도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채널A에서 집중 조명했죠. 임영웅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다. 데뷔 8년 만에 상암벌에 입성했다. 사실 많은 언론사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공감하고 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죠. 여전히 주제 파악을 못했다. 이틀 동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해봐야 12만 명 정도가 수용이 될 텐데 전국의 영웅시대가 수십만에서 100만 단위인데 이거 감당이 되겠냐, 뭐 이런 말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콘서트가 가져오는 이 파급력과 관객 동원 힘은요, 어마무시하다라고 알 수 있죠. 데뷔 8년 만에 상암벌에 입성했지만 사실 미스터 트롯 때부터 임영웅님이 세간에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던 걸 감안해 보면 불과 4년여 정도 만에 상암 콘서트에 입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솔로 가수로서 특히나 엄청난 지금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때 임영웅님의 광고주인 본죽에서는요, 사흘간 자신들의 브랜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4만 관객이 운집한 콘서트 현장에서 사흘 동안 건행 컨셉으로 행운 팥죽 선물을 증정했는데 아마 콘서트 현장에 가신 분들은 이 부스에 한 번씩은 다 들려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본죽의 임영웅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서 본죽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만큼 그 파급력이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라는 건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부스를 운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도 내달 8일부터 지금 이 부스를 열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많은 관객과 고객을 만나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브랜드의 모델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에서 본죽 부스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앞으로도 본죽은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딱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다. 자, 이 더 많은 관객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이 그 정도로 많은 관객 동원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기사도 계속 올라와요. 인간 미담 자판기. 임영웅 방탄소년단의 진 배우 김우빈. 야, 참 의외의 인물들과 우리 아티스트가 항상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즘 뭐 피프티라던가 전청조라던가 남현이라던가 이선균이라던가 이 연예계에 정말 시끄러운 일들만 벌어지는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야기는 항상 기분 좋은 소식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사에서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현재 그야말로 각종 사건 사고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훈훈한 미담으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든 연예인들이 존재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임영웅,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의 진, 그리고 배우 김우빈이다. 평소 축구 덕후로 알려진 임영웅은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부산 뇌병변 장애인 축구팀을 위해 방한복을 선물했다. 임영웅의 선행은 백골부대의 전우이자 친구인 김동은 부산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 겸 부산 뇌성마비 축구팀 코치가 밝히면서 드러나게 됐다라고 적혀져 있죠.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군대 푸드트럭이 오면 간식을 사서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임영웅님처럼 이렇게 패딩을 스태프들을 위해 선물했다라는 배우 김우빈 씨의 사례. 결국 이러한 것들이 뭐죠? 선한 영향력 혹은 따뜻한 미담으로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스타들이다. 누군가에게 전해준 스타의 선한 마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 얼굴도 마음도 따뜻한 스타들의 미담 소식이 끊이질 않았던 이번 주 연애 날씨는 맑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 축구팀의 방한복 쾌척, 임영웅 미담 끝이 없네.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부분이죠. 그러면서 장애인 축구팀에게 동계 파카, 겨울 패딩을 선물했고 결국 이 팀이 우승을 했다라는 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단순히 인기만 많은 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따뜻하고 훈훈한 미담을 알리는 아주 대표적인 선한 영향력의 스타 중에서도 원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런 기사에도 함께 임영웅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독도가 위험해 라는 것이 퍼지자 BTS 임영웅도 챌린지 소환 열풍이 불고 있다. 독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니까 여기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유명한 K-POP 스타들이 함께 거론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바로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K-POP 아티스트들의 댄스 영상에 더해져 독도 챌린지 열풍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겁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서 독도 챌린지 영상을 만드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독도 챌린지가 뭐냐면 기존 K-POP 아티스트의 댄스 영상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입혀서 만든 챌린지 영상인 겁니다. 보통 챌린지 영상은 이 가수의 댄스를 그 노래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막 유행처럼 올리는 게 챌린지인데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이 댄스 가요에 얹어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이한 건 임영웅님의 영상에도 독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달려서 수천 개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독도는 우리 땅에 왜 가능하냐? 보통 가요에 많이 쓰이는 4분의 4박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의 박자에 딱 이 노래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댄스곡과 완벽한 매치를 이루는데 마치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듯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흘러가는 댄스 흐름에 빠져들며 절로 흥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수들의 노래에 독도는 우리 땅 영상이 함께 번지면서 이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Do or Die 보면은 요것과 비슷하게 손가락을
공중으로 돌리는 그런 댄스 안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4번의 4박자 댄스 모습이 요 독도 챌린지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또 엄청나게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반응이 이래요. 의미 있는 챌린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폭발하면서 아이돌만이 아니라 배우, 운동선수, 영화 홍보 영상까지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와 함께 재생산이 되어서 색다른 재미를 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독도 챌린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 챌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Do or Die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임영웅님이 과연 댄스곡에 제대로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챌린지에 들어갔겠습니까?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발라드 곡에 넣기에는 댄스가 없잖아요. 발라드 곡엔.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임영웅님의 Do or Die가 댄스 곡이었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번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KBS의 정말 오래된 이 대표적인 예능 방송 프로그램 슈돌 아십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히어로, 바로 부모님이죠. 아버님 또는 어머님. 자, 이 KBS의 간판 예능 방송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등장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소식. 무슨 내용인지 바로 전달해 드리자면, 자,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뭐냐? 요번 슈퍼맨이 돌아왔다 티저 영상에서의 모습인데, 자, 보니까 은우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등장하면서 클로즈업이 탁 되는데, 이때 흘러나왔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Do or Die 노래였다. 재밌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Do or Die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걸 배경으로 은우라는 아이가 탁 등장을 하는데, 자, 사실 뭐 이 슈돌이라는 예능방송 프로그램도 참 특이하지만 언젠가 임영웅님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을 때 등장할 유력한 예능방송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재미있는 간판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Do or Die가 이렇게 대표적인 노래로 소개가 되어 흘러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출연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재미있게 봤었던 바로 TVN의 놀라운 토요일 방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초대박 시청률을 기록했고, 뭐 놀라운 토요일에서의 이 예능방송과 그 이전에 출연했던 임영웅님의 예능방송까지 그야말로 시청률의 기록을 새로 갈아엎었다. 미우새에 이어 놀라운 토요일까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기습 등장한 임영웅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죠? 근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또 놀라운 토요일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놀라운 토요일에 곽범이라는 개그맨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이 썼던 메모지를 받을 수 있냐? 임영웅 씨 거면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요. 무슨 말이냐? 재미있었던 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곽범이라는 개그맨이 놀라운 토요일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작진이 받아쓰기에 쓰는 메모지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임영웅님이 이 놀라운 토요일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곽범이라는 개그맨이 혹시 그 임영웅 씨가 쓰던 메모지 있으면 줄 수 있냐? 어머니 가져다 드리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메모지를 막 재활용해서 계속 쓰는 거 보니까 임영웅 씨가 쓰던 이 메모지 어머니 갖다 드리게 좀 달라. 그러면서 더 웃겼던 거는 이 곽범 씨가 자신이 등장했던 자리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해서 앉아 있었던 좌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인이 앉아 있었던 자리가 임영웅님이 앉았던 자리라는 걸 알고 나서 좋았어 라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임영웅 씨 자리에 앉아 있다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메모장 이러다가 중고 거래에서도 볼 것 같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붐쌤이, 오! 임영웅 씨가 앉아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라고 하니까, 좋았어. 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하는지 그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 사랑의 콜센터 때도 임영웅님이 너무 자신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다 라는 팬심을 고백했던 다른 가수분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그야말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구나 라는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자, 이 놀라운 토요일에 등장하는 이 연예인 정도면 대세거든요. 이 곽범이라는 연예인이 정말 대세인데,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붐쌤이 그거 뒷장 넘기다 보면 임영웅 씨 받아쓰기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져가도 되냐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메모장을 넘겨보면서 혹시 임영웅 씨가 썼던 흔적이 뭐 글씨 한 톨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놀라운 토요일과 미우새에 등장을 하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한번 선포를 했었죠. 예능 방송을 출연을 좀 많이 해보도록, TV에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미우새와 이렇게 놀라운 토요일에 연달아 등장을 했던 임영웅님이란 말이죠. 근데 내년 5월에 앵콜 콘서트가 또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는 아시다시피 내년 연초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 콘서트까지 기간이 붕 뜬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우리 아티스트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 기간에도 새로운 앨범이 준비가 되면서도 영웅시대 분들을 만나기 위한 임영웅님의 방송 활동이 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떨까요? 매우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아티스트는 최근 이 축구 이벤트까지 하면서 영웅시대 분들을 콘서트장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여러 번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가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임영웅님의 또 다른 예능방송 출연이 충분히 예고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영웅시대 분들, 소천사님들도 격하게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